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다소 낀 가운데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1.2도, 포항 29, 구미 30.3, 안동 28.8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소나기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량입니다. 내일도 대구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고 일요일까지 비 예보 없이 낮 기온 28도 안팎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휴대용 가스렌지를 사용하다가 부탄캔이 폭발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휴대용 가스렌지에 들어있던 부탄캔이 폭발하면서 일가족 5명이 다쳤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있는 불판에 고기를 굽다 곁에 둔 부탄캔이 과열돼 폭발한 겁니다. 올 들어 대구 경북에서는 부탄캔 폭발 사고가 8건 발생해 12명이 다쳤는데 지난해보다 사고 건수가 2배나 늘었습니다. 요즘 캠핑 열풍으로 야외에서 휴대용 가스렌지 사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가스렌지 보관을 잘못해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소기를 차곡차곡 포개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다 보니까 쌓아놓은 자리에 그 밑에 있는 여기 부탄캔이 열을 받아서 이렇게 터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고 원인은 가스렌지 산발이보다 훨씬 큰 불판이나 냄비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돌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알루미늄 호일을 감싸 불판으로 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가대불판을 사용한다든지 큰 아주 대형 냄비를 사용한다든지 큰 돌을 올려놓고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고기를 구워 먹거나 찌개를 끓여 먹는 등의 독특한 식문화로 우리나라에서는 부탄캔 생산량이 1년에 1억 개 이상으로 세계 1위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중국에서 연수 중이던 경북도청 소속 공무원 한 명이 버스 사고로 숨진 가운데 경북도청은 오늘 홍종경 국제관계대사 등 직원 4명을 중국 사고 현장으로 급파하고 숨진 정광용 사무관의 장례는 유족들과 절차를 논의해 치르기로 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울진군청 장현종 사무관은 현지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함께 연수에 참가했던 6명의 대구시 공무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경북도청 지방시설사무관 51살 정광용 씨는 도청 내에서 성실하고 또 우수한 인재로 알려져 주변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의성공고를 졸업하고 1984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정 사무관은 지난 2010년 5급으로 승진해 기술직의 기획통으로 불리며 4대강 사업과 농촌 개발 등 국책 사업이 많은 곳에서 오래 근무해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어제 사고로 숨진 고 정광용 씨와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부상당한 울진군 소속 사무관들의 쾌유를 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수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인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은 현재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올 연말에 준공됩니다. 하늘에서 본 백두대간 수목원을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봉화 옥석산과 문수산 일원 총 연장 1,400km 한반도의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조성공사의 공정은 현재 81%, 올 연말이면 모든 시설이 완공됩니다. 생태 탐방지구와 중점 전시지구를 합쳐 모두 5천여 헥타, 1,500만 평 규모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목원입니다. 중점 전시지구는 대략 200헥타, 방문자 센터와 숙박동, 교육연수동 등의 주요 시설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산책로와 연못, 주제 전시구역도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고산 식물원엔 고산지대에서만 서식하는 야생화들이 만개해 탐방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한 700종 정도가 지금 수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그런 고산 식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0,000종 이상 정도를. 식물원 뒤편엔 편백나무 숲길도 조성됐습니다. 이런 숲길은 수목원 전체 64km로 이어지고 숲길 주변엔 금강송 행렬이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들어서는 시설들이지만 그중에서도 호랑이 숲이 압권입니다. 수목원 중심부에 들어설 4.8헥타 규모의 호랑이 숲에는 백두산 호랑이 4마리가 이사를 옵니다. 호랑이 숲은 호랑이가 좋아하는 관목숲 등의 서식 환경을 갖추고 있어 동물원과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이 수목원에 문화예술 창작 공간도 마련하는 등 산림과 식물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 질환의 대응과 처치 능력을 키우기로 하고 인력과 시설을 확충합니다. 경북대병원은 음압병실 20개를 추가로 만들고 현재 2명인 감염내과 교수를 5명까지 늘리기로 하고 교육부에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의 승인이 나면 경북대병원은 감염질환의 대응력이 몇 배 커지는 한편 대구 경북의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송미술관은 2년 전부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상설미술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역을 찾아오다 접근성이 좋은 대구를 최종 지역으로 정하고 어제 대구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제시대 사제를 털어가며 일본으로 흘러들어갈 국보급 문화재를 모은 간송 전형필 선생의 작품을 모아 만든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 해례본과 고려청자, 신윤복의 미인도 등 다수의 국보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 희망에 따라 지방소득세 일부를 고향에 낼 수 있는 고향발전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재정의 도움은 물론 수도권과의 불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또 현재 20%밖에 되지 않는 지방세 비율을 30%로 높이고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득세율도 20%까지 올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달 14일부터 17일까지 21살 김모 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대학생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 김 씨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처럼 김 씨 아버지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게 한 뒤 10만 원을 빼앗았고 김 씨에게 강제로 치킨을 시키게 한 뒤 치킨값을 내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기숙사에 사흘 동안 감금한 채 수건으로 입을 막고 온몸을 테이프로 감은 뒤 옷걸이로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대포차를 판매하고 돈을 받은 뒤 다시 빼앗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29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외제차 2대를 빌려 서류를 위조해 대포차로 둔갑시킨 뒤 대포차 유통업자 23살 B씨에게 판매하고는 바로 B씨를 협박해 대포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